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특징주 분석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의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특정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보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24일 비보존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피란제린 임상 3A가 결과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들이 계속 상승을 했던 것이 다 반납이 돼서 관련 테마들, 비보존뿐만 아니라 비보존의 관련 테마 종목들이 조금은 두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바로 에스테파마랑 텔콘 RF제약 이 두 종목은 하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종목으로 KPM테크도 25%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또 23%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보존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비보존 투자하셨던 주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에 대해서 한번 임상에 대한 결과를 안내치를 공시를 하였는데요. 안내를 오피란제린 임상 3A 탑라인 결과 안내는 이 복부 성형수 임상 3A가 결과치,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익성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이 임상 3상은 성공률이 7에서 10% 정도로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믹스, 비보존 이런 것들이 다 이 종목들이 다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는데요. 우선은 임상 3상이 되게 성공률이 되게 낮습니다. 1상부터 이렇게 3상이 진행이 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고요. 비용은 또 많이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 임상 3상을 성공하게 되면은 FDA 승인을 받고 시판에 되는 거의 직전 분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 결국은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우선은 다시 한번 비보전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비보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시면 조금 더 투자자분들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임상 3A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오른 주가들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많은 돈이 들어갔던 이 주주분들,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나야 될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임상 3상이 결국은 다시 한번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어, 이 회사가 그 일을 더 이상 안 해가 아니라 수정을 할 거랍니다. 결국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발표가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오피란 젤리는 유효성 관련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 타이밍을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로 더 많은 수정을 통하고 작업을 해서 내년 하반기 연기한다는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결국은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 오피란 젤리에 대한 결과치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 이 비보정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지 건망료 3B도 임상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회사의 주가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복부 성형술 3B도 다시 한번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피라제린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엄지 건방류는 3상 B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내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 결과치를 다해서 임상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비보조는 먼저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비보전 현재 KOTC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조금 차트가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삼성증권은 이렇게 차트만 나오는 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게 되면 이 비보전도 10월 달부터 이 주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결과는 12월 말쯤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10월 달에 강한 상승 나왔던 거. 결국 이 기대치, 임상 상상 A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는 임상 상상 A가 실패했다는 소식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내렸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다시 상승 전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이때 단 한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종목 중에서 그리고 우선은 에스테파마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에스테파마도 이 임상 3상 A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이 10월 달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것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임상 상상 A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8,000원대 머물렀던 주가가 2.5배 정도 올랐죠. 18,000원까지 상승했던 거. 결국은 이 기대치가 다 주가의 기대감 상승이 빠져야겠죠.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다시 원래 자리로인 7,000원, 8,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 6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신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61선에 조금 정도 비중 아주 적게 투자를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121선에서 한 번은 비수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전으로 원래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도 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거 회사도 지금 이렇게 올랐던 거죠. 10월 달부터 비보전 임상 3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조금씩 조정받았던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텔콘 같은 경우도 저는 지분이 4,000원대까지 아니면 신저가 부근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우선 1차적으로 저항선은 지지선은 이 4,800원 부근까지 4,800원 부근이 1차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가 그냥 가볍게 떨어진다고 하면 4,000원대까지 그리고 신저가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보전의 우회 상장으로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던 이 루미마이크로도 10월달 이거는 조금 늦게 했죠. 우회 상장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어저께 매수세는 보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더 추가적인 하락 폭이 좀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원 부근, 1340원 부근과 또 한번 지지선을 보면서 대응, 좀 차트를 크게 보게 되면 1200원까지도 한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PM 테크도 어저께 2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오히려 투자가 잘 돼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전주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봤는데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 지지선인 500원에서 300원까지 이렇게 더 하락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 좀 지분 투자 많이 보통 이 내종목과 비보전 관련해서 좀 비중이 높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 섣불리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손절 금액도 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금액이 크시다고 하시면은 비보전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분 투자가 높으시던 회사를 믿고 그에 대해서 성공 결과치 믿고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비보전 결과 나왔잖아요. 결과치에서 내년 상반기랑 내년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세 현상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높으셨던 분들은 섣불리 너무 큰 부분을 손절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투자 시기를 좀 더 길게 바라보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인 거고, 주가는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바닥을 지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불을 타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 단기 투자 방향성을 조금은 장기 투자 방향성을 잡으면서 이 비보전 임상을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기간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되게 안타깝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 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는 확실히 결과치 보고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탈콘이나 비보존이나 다 기대치로 올라간 거잖아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결국 기대치는 기대치도 충분히 주가는 상승합니다. 결과치가 나왔을 때 안 좋았던 종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는 항상 기대치, 기대감의 투자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물을 타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종목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바닥 다지고 물 타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비중이 작으셨던 분들은 기술적 나오는 부분에서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 기간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결과치 기대감이 주가 다시 상승하니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